세종 FM 98.9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여기는 박희숙의 세종음원 브런치 시간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그 따스한 햇살처럼 마음을 밝히는 우리 세종음원 브런치가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음악과 이야기 속에서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을 채워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술의 향기로 가득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자, 현재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계신 서양화가 정우경 작가님을 우리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작가님의 세계와 전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 음악이 있죠. 루이스 암스트롱의 Father's Wonderful World를 들으며 창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네, 이렇게 해서 음악을 듣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아까 예고했던 대로 정우경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만나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붓으로 뜨개질을 하는 화가 정우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붓으로 뜨개질을 한다. 되게 의미가 있고 궁금하고 관심이 많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있게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예술의 길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네. 예, 늘 손에 펜을 들고 어딘가에 낙서를 하는 것을 늘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미술 치료 과정을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서 그 안에서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에야 현재는 예, 맞아요.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작아진 스웨터를 다시 풀어서 그 뜨거운 주전자 네. 있잖아요. 그 김으로 이렇게 실을 풀고 감고 하는 게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맞아. 네. 옛날에 엄마들이 그러셨죠. 네네. 네네. 이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떠주셨던 스웨터, 목도리, 또 저희 어렸을 때는 망토. 그리고 저는 나팔 바지도 엄마가 떠주셨거든요. 우와. 그 느꼈던 따뜻함과 이제 사랑의 기억이 지금 현재 작품의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개 한 코 한 코가 이어지는 과거의 기억이 네. 그 현재와 연결이 되어 미래로 나아간다는 시간의 연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개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로 우와, 예, 그러시군요. 연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예술의 길로 네, 네, 가고 네. 계시는데 네. 정말 과거, 현재, 미래로 네. 시간의 연속으로 이렇게 연작되어 간다.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닿네요. 그렇다면은 뜨개질로 그리는 기법과 서양화와는 일치가 되는가요? 그런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양화라고 하는 거를 저는 따로 막 이렇게 분리했다기보다는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접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뜨개 문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네. 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었던 거죠. 아하. 예. 네. 예전에 이렇게 무슨 파 해서 나오듯이 네. 저 나름대로의 저의 이야기를 그렇게 어머니와 연결지어서 뜨개 화풍, 뜨개 화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을 이제 대학에 가면 선택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서양화를 선택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요, 대학교에서는 사실 공예를 전공을 했어요. 공예를. 근데 공예를 전공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예 아이를 키우면서 공예를 한다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서양화로 돌려서 그냥 돌렸다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시군요. 혹시 아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잖아요. 네. 혹시 남편도 그림을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지만 아닙니까? 예, 연애할 때부터 항상 저를 봐왔기 아하,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같이 연애할 때 전시장 네.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연애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혹시 초중고는 어디서? 같은 고향이에요. 고향이 예, 어디시죠? 충남 금산입니다. 금산이시군요. 네. 역시.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어머니가 뜨개질을 했을 때 갑자기 줄어든 것을 한 올 한 올 풀어내서 네네.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주전자 김에 이렇게 네. 쏘이는 네네. 그 시대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네네. 그거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을 유심히 또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이 닿았던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손재주가 많으셨나 봐요. 어머니는 그냥 단순한 네. 일반 주부가 아니셨고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는 와중에서 그런 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일이라면 일이잖아요. 지금 이 그렇죠. 전업 화가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아이들한테 따로 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이 뜨개질이라는 걸 해서 준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사랑이다라고 제가 느꼈고 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화적으로 풀어볼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뜨개질은 사실 사랑 그 자체죠. 그렇죠? 네. 한 땀 한 땀 내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쏟아가면서 거기에 또 작품까지 이거 이렇게 기법을 쓰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런 걸 네네. 상상을 하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그림의 원동력은 뜨개질 사랑이었다. 네. 이제 이런 건데 수많은 작품을 많이 내셨고 네. 또 해외까지 가서도 초대 작가로서 전시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까지도 이렇게 뜨개질 기법을 통한 정우경 작가만의 그림.
너무너무 많이 알려지고 여성들이 특히 굉장히 마음에 닿는 그림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대전에서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대전의 그 시립미술관이죠. 네네네. 예, 시립미술관에서 지금 한 달 넘게 전시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막 가서 보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열리고 있는 전시는 어떤 주제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그 대전 시립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예. 한국 근현대 미술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이동훈 선생님의 이름을 기리는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이라고요? 네네. 그 전시군요. 네네. 제게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은 오랜 시간 뜨개질이라는 저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꾸준히 탐구해 오고 그거에 대한 여정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오, 예. 저의 작품 세계를 인정해 주시고 그 가치를 발견해 주셨다는 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 이 상은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진정성 있는 작품 활동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동훈 선생님과의 인연은 없지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동훈 선생님의 그 철학, 네네. 예, 가르침, 네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예. 이제 우리 정우경 작가만의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네네. 이제 함께 가는 그런 예. 순간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 심사하시는 분들 선생님들께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꾸준히 해온 작가들의 여정을 예, 평가를 하고 주는 상입니다. 아, 그러셨, 네. 그래서 특별하네요. 네네. 그래서 네. 그 뒤에는 뭐 저는 이제 이 전시를 통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작품으로나마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네. 기획을 1년 동안 그 전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한 결과를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전시를 할 때마다의 그 메시지는 분명 다르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 뜨개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대 그때 이제 앞으로 전시할 것은 또 다른 소 주제가 또 나오죠. 네. 지금 현재는 대지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네. 자연의 순리 원리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렇군요. 저도 지난번에 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왔는데 그 전시장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그 대지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그런 거작이더라고요. 상당히 큰 거작인데 그런 작품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했을지 그 전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또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보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총 5점의 대작들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10년이라는 제작 기간의 결과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작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한 어려웠을까. 동작을 오래 하다 보면은 네. 아파요. 그래서 진짜. 병원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긴 게 알람을 맞춰놓기 시작을 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알람 시간 되면 다시 내려와서 네. 다른 작은 소품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결과물을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데 이게 작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네,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것 그래서 평면으로 설치된 작품 2점은 남자분들 3분이서 4시간, 3시간 이렇게 아우, 걸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너무 설치를 진짜, 했고 큰 예, 작품이더라고요. 예. 들어가면서 이제
저쪽에 바로 있던 그 음. 변형된 돼지 시리즈는 네. 저희 매니저 남편이신 매니저님이 네. 이틀 10시간이 좀 넘게 매달려서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수평적인 작품은 그래도 요거만 맞으면 되는데 변형된 거는 설치 이 수직과 수평이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예. 수직이 분명히 위에서 맞췄을 때는 맞았는데 내려와서 보면 또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그거를 맞추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얼마나 치밀하게 예, 또.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려서 했지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성취감 있잖아요. 뿌듯함.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그 5점이 동시에 10년의 기간 동안 준비했던 거를 동시에 봤을 때의 네. 그 감동은 말을 할수 대단했어요. 없겠죠. 그리고 일반 갤러리하고 다르게 네. 시립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그렇지. 에너지가 있어요. 맞죠. 그 에너지와 제 작품이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저는 경험을 한 거죠, 요번에. 말씀이 그래서,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매니저라고 하셨잖아요, 네, 남편을. 네, 맞아요. 매니저랑. 남편 매니저님께 네네. 이 기회에 좀 인사 좀 하세요. 감사하다고. 당연한 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늘 제가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겠네요.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저를 그렇죠. 인정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같이. 예,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유롭게 제가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매니저로 작품이 원체 크다 보니까 제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큰 작품을 옮긴다든가 설치한다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니저님이 거의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예. 뭐 고맙다는 말로 표현이 표현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늘 그냥 하트 뿅뿅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참 부럽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일을 뭐 전공자는 아니시지만 거의 전공자 이상의 매니저라면 적어도 그렇죠. 그럴 정도는 되셔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한 분과 함께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신다라는 그 점이 너무 멋있고 예, 좋아 보여요.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전시장에서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서 언제까지였죠? 언제까지 예정인가요? 7월 달부터. 예, 7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9월 7일까지 55일간의 전시입니다. 55일간입니까? 네. 시간이 좀 남았어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더위를 물리친다 생각하고 가셔서 그 대자연의 대작을 보시면은 훨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추천을 저 한 번 더 해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기법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그렸고 그 대거작을 전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그 꼭 우리가 가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작품이 또 있겠더라고요. 근데 직접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소개를 네네. 해주신다면 어느 작품일까요? 전시장에 딱 예.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 또한 9m의 평면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공간에 맞춰 변형된 모습으로 평면의 작품을 설치화한 설치 작품입니다. 설치 작품. 그 외형만 보시지 말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계 겹침 속에 작가의 시간과 생명의 에너지를 거대한 뜨개 무늬로 시각화하여 자연의 질서와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말 다른 작품들도 정말 어떤 전율이 막 느낄 정도의 느낌을 감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추천해주신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입구의 오른쪽의 작품 그 작품은 딱
자리를 멈췄어요. 그러면서 작가의 마음이 어떤 걸 원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정말 자연 친화에 관련된 밀접한 그런 마음도 들어 있다고 하니 이 시대에 딱 맞는 그런 환경적인 그림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번 전시회에 주목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쯤 되면 음악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가을도 막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야 오늘이 처서예요. 벌써요? 네, 그러니까 뭐 입추가 오고 말복이 지나가고 처서가 왔는가 했더니 여전히 폭염으로 이게 지금 환경적인 그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뭔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것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자꾸만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보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네. 자, 이렇게 해서 깊은 밤을 날아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에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도 있는 노래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흐뭇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작품 세계와 예술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우리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그 색채와 감성이 상당히 돋보여요. 지금 뒤에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듯이 색채감에 정신이 번쩍 나는 감을 느낄 만큼의 그 뭔가 자극적으로 와 닿는 색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돋보이는 작품 속에서 나름대로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표현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뜨개질의 정교한 재현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그 안에 이제 촘촘히 엮인 그렇지. 시간의 결, 네. 기억의 온도, 기억의 온도. 온기, 어.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느껴주시기를 바래요. 그 한 올 한 올이 이어진 실타래처럼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순간과 감정 그리고 인연들이 엮여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떠올리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네. 되셨으면 합니다. 저의 작품을 통해서. 그러시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철학적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뭐 희노애락이 들어가 있다고 할까요? 뭐 이런 느낌을 순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갑자기 울컥해지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그런 애환과 또 희망과 여러 가지 꿈과 이런 것들이 그 한 올 한 올 뜨개질한 마음처럼 그림을 붓으로 그릴 때 그 느낌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진짜 그림을 그리면서의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모든 걸 통틀어서 말을 하기 전에 그래도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생각나는 건 그래도 모티브가 된 어머니죠.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림 그린다는 자체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너무 일찍 하니까 좀 화가 나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두 아이를 낳고 나서 네. 다시 붓을 잡으니까 엄마가 훨씬 더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이 모티브를 이렇게 뽑아내서 그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결과물을 어머니가 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더욱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있는 작품 어머니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작품으로 기록해 둔 게 있는데 그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결국은 그림의 모티브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 네, 맞아요. 그런 것이 공감이 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림을 그리시게 된 게 몇 년 정도 됐나요? 그냥 두 아이를 낳아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이가 몇 살이야? 지금 30이 30년 30년이 다 가까이? 돼 가고요. 뭐 일단은 뭐 학교 다니는 건 빼고 네. 이제 다시 붓을 들기 시작한 게 그렇게 된 거죠. 네. 하여튼 뭐 30년 가까이의 어머니의 사랑의 그 기법, 그 모티브가 돼서 지금까지 가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누구 생각이 가장 많이 났을까도 우리가 물어봤지만, 또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늘 있지 않았을까. 그 메시지는 삶의 메시지를 저는 궁금해합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지금 전시되고 있는 돼지 시리즈는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글 중에서 돼지에 충실하라는 문장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게 가장 너답게 너를 찾아라. 너를 찾아라. 더 열심히 살아라. 견뎌내라라는 뜻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요. 예. 그때마다 느끼는 그런 네, 마음인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게 돼지처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숨어 있는 그 일관된 원리 있잖아요. 즉 그 생성과 소멸이 진행되는 것처럼 네. 붓이 지나가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하루하루 성실한 사람에게는 세월의 힘이 작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돼지 시리즈를 겁없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 돼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돼지 시리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그렇죠. 목표가 지금 현재는 3점의 결과물이 있지만 제 체력이
그렇죠. 된다면 예. 한 8점 정도까지 좀 하고 싶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삶의 메시지나 가치가 정말 있으시다고 말씀을 들어보니 느껴집니다. 그렇게 대작을 그릴 때의 그 어려움과 아까 말씀하셔서 정말 힘들었던 뭐 시설면이야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리는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해요. 짧은 거는 그냥 한 판에 놓고 하면 되지만 대작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나요? 화실이 첫 번째 작품은 화실이 작았어요. 8평밖에 안 돼가지고 밖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도에다가 넣고 밑작업을 세상에.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얇게 왜냐하면 그 큰 작품은 말아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화실을 와 보셨지만은 크지가 네. 않아서 그 대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얇게 여러 번 들어가야만이 크랙이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작업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네. 처음에는 첫 작품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걸린 이유가 오일 페인팅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짝 말랐을 때 제 손이 얹어져서 작업을 하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시간도 걸렸지만은 또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말아놓고 하고 또 이쪽이 완성되면 또 이거 말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평수가 이제 조금 더 넓은데 네. 25평으로 점프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벽에다가 걸을 수 있어 설치를 해놓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이 좀 안 되게 걸렸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품도 마찬가지로 벽에다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조금 네.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화실이 아니라 갤러리 같은데요. 네, 네, 점프를 했으니 그렇죠. 다행입니다. 하는 과정을 제자들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과정을 네. 오랜 시간 동안 네. 결과물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0년 동안에 그때그때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작품, 3회까지의 작품은 거의 그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추억, 그런 엄마의 관계, 네. 엄마가 떠주셨던 수혜대 색깔 가지고 뭐 내가 살았던 풍경을 그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추억을 기록했다면 그 작품을 가지고 사실은 마이애미 이 전시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환전을 하면서 화폐에 눈이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화폐만큼 소통이 원활한 게 없구나. 내가 어느 나라인가를 가려면은 화폐를 그렇지.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더라고요. 소통의 기본이더라고요. 소통의 그래서 기본이 화폐다. 화폐의 인물을 가지고 예. 백호전을 해보자 해서 화폐의 인물을 가지고 총 100호 18점을 가지고 18점을 네. 3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인사동에서 전시를 했죠. 그러셨군요. 예. 야, 진짜 뭐 영감이 떠오르는 거는 어디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군요. 네, 맞아요. 네. 삶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 삶 나옵니다. 속이지만 또 해외로 가는 그 안에 소통의 기본이 이렇게 화폐에 있었다라는 그 중요함을 네. 인식해서 그렇게 또 대작을 또 그릴 수가 있었군요. 참 작가들의 그 심리가 정말 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서양화 기법 안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또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뜨개무늬로 작업하기 시작하기 15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뜨개 화풍, 뜨개 화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부터. 그게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저만의 독창적인 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캔버스를 거꾸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완성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작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 이유는 세 개의 겹침을 세 필로 쌓아가듯이 올리는 예. 붓질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저의 그냥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붓 끝에서 네. 내려가는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큰 작업을 해도 거꾸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붓의 자연스럽게 흐름 예. 그리고 그 위에 겹쳐졌을 때의 자연스러움 네. 그런 거를 저만의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작가님만의 몰두해서 그 심취돼서 그려가는 그 과정은 작가님만 알 것 같은 네, 생각은 듭니다. 또 그러한 노력들이 있으시군요. 네. 네. 자, 지금 뭐 서양화 기법 안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구나. 네, 그 생각이 들면서 예,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 작가의 일상과 영감이라는 그런 주제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상 속에서 어떤 작품에 임하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화폐의 그 기본적인 소통은 화폐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감을 주로 어디에서 있는지 궁금했는데 짧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작업실에서 하루 루틴이나 또 어떤 습관적인 특별한 습관이 또 곁들여 있을까? 있죠. 있겠죠. 네, 네. 네. 영감은 사실 뭐 아까 뭐 화폐 네네네. 얘기했지만 맞아요. 또 다른 데서 어떤 순간순간에 있는 그 얘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되는 것들이 저의 작품의 소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예요. 늘 영감은 삶의 이야기다. 삶의 이야기예요. 그냥 뜨개는 사랑이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깔고 제가 살아가면서 책을 읽었다던가 영화를 봤다던가 음악을 들었다던가 여행을 갔다던가 그리고 뭐 집에서 뭐 가끔 손자들이 와서 이렇게 서로 부대끼고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루틴이라고 하면 화실에 조그마한 테라스가 있어요. 예. 네. 예전에는 꿈도 못 꿨지만 네, 네. 테라스가 있어서 화분이 그 화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근을 하면 네. 가서 그 화초들과 놀아요. 물도 주고 누런 잎 있으면 네. 따내기도 하고 꽃이 폈으면 사진도 찍고 이쁘다고 말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다음에 화실에 들어와서 차 한 잔 타놓고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루틴은 제가 작업을 오랜 시간 세필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멀리 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네. 그리고 멀리 보고 먼 산 보고 먼 하늘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칭 하는 거. 웬 손목 풀기를 허리 돌리기, 손목 풀기. 이게 세필이라는 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걸 해주지 않으면 마비가 와요. 욕심 부리면 결국에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렇게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우병 작가님만의 어떤 새로운 그런 루틴이 알 수가 있는 시간이네요. 자, 정말 이렇게 피나는 노력 속에 우리 작가님들의 공과 정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해설도 필요하고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작가님이 계시면은 막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관객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시를 개인전을 하든 어떤 전시를 기획을 하든 항상 작가의 만남 시간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작가의 만남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전시장에 먼저 들어와서 관람객이 네. 작품들을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그리고 작가 노트도 읽어보고 평론도 읽어보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기본이잖아요, 다음,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네. 오자마자 그냥 작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 의외로 예. 많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네네. 작가 노트나 뭐 이렇게 네. 평론 같은 걸 읽어본 다음에 감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저는 이제 거꾸로 작품을 먼저 보고 나서 예, 왜냐하면 작가 노트나 평론을 먼저 보게 되면 그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갇히게 돼요, 생각이. 예, 사색하는 그게 좀 네. 닫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작품을 내 나름대로 보기를 바란다. 내 나름대로 네.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그것을 추천을 드리는 아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관람객들의 그 태도를 이제 어떤 과정 순서 네, 뭐 그걸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네. 먼저 작품부터 봐라.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다면 작품을 보러 온 그 관람객들에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품부터 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가로서 메시지라고 하면은 그렇게 관람을 한 다음에 작가가 계시면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져서 묻고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주시면 좋고 네, 궁금할 거예요. 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도슨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슨트의 설명을 듣는다면 내가 작품을 잘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봤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잘 봤구나라는 또 작가의 의도와 맞게 봤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예, 예. 위해서는 네네. 관람의 태도로 볼 때 먼저 네네네. 작품을 보고 네네. 그 다음에 작가하고 만남이 있으면 네네. 같이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할 수 있으면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우리 작가님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미래가 그래도 어떤 포부나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가오는 9월에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트페어가 있어서 참여하고요. 10월에도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 브라자에서 아트페어가 있어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에서는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세종갤러리 고운에서 초대전이 있습니다. 뜨개는 사랑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네. 시립미술관에서 봤던 작품들과는 좀 다르게 좀 더 따뜻한 이야기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관심과 그러시군요. 관람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추구한다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들 사람들과의 관객들과의 관계성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네요. 정말 그야말로 시리즈인데요. 네, 맞아요. 9월에는 청주, 예, 10월에는 인사동, 네. 그다음 11월에는 우리 세종. 예. 세종에서 사랑의 그 기법을 가지고 이제 관객들하고 만날 계획이다. 네,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네. 이제 또 도전하고 싶은 건 세계 비엔날레 비엔날레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또 지금 더 많이 고민하고 네.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비엔날레까지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정우경 작가하고 지금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또 어느새 갔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말씀하시는 순간순간에도 따스함을 느껴요. 그리고 포근함과 그 삶의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그 느낌과 철학이 들어있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잘 마칠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는 비엔날레 꿈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로 끝맺음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종문 브런치에서는 서양화가 정우경 작가님과 함께 그 예술과 삶이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고 있는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많은 분들과 어떤 감동의 울림을 주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시는 관람객들께서도 많은 울림과 감동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발걸음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마무리 음악으로 저희가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음악으로 정말 그 수많은 작품 중에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것은 우리 정우경 작가님을 오늘 만난 겁니다. 자, 그중에 그대를 만나를 들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세종문 브런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 빼도 되지.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빛내리는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엊겁의 시간